그래도 좀 많이 하셨어요. 습득을 하셨어요. 그러면 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잉글리시 존 같은 걸 정해놓고 예를 들어 재밌게 뭐 소파 위에서는 우리는 오늘 영어만 하는 거야. 아니면 하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영어만 하는 거야. 어느 정도라도 가정에서도 주셔야 돼요. 노출이 없고 영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. 근데 굳이 어머님도 너무 나도 부끄럽다 하신다면요. 저연령인 같은 경우에는 퍼펙 같은 거 이용하시고 아이랑 좀 인형놀이 하시듯이 해서 가정에서도 조금 부담 없고 덜 어머님도 부끄럽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. 저희가 노래 불렀던 거 또는 교재에 나오는 뭐 주인공이 하는 대사 이런 것 정도로는 연습해 보시면 저희 어린아이도 thank you, sorry 이런 거 다 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스팬을 넓혀 가신다고 생각하시고 하루에 하나씩 요 정도 넓히시는 거는 방학에 도모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선생님 방금 어머니들의 영어 실력을 말씀하셨는데요. 네. 솔직히 말해서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다뤘지만 학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를 영어 교육을 직접 시키면서 가장 큰 두려움이 과연 내 영어 실력이 아이들을 가르칠 정도로 충분히 되는 것인가? 오히려 내 잘못된 발음으로 아이 영어를 망칠 바에는 학원으로 보내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? 그 부분은 저도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. 이제 관심 많으신 어머님들이 오셔서 선생님 제가 발음이 되게 안 좋은데 제가 집에서 책도 읽어주고 같이 대화해도 될까요? 저는 된다고 합니다. 다만 어머님의 안 좋은 발음만을 들려주시면 안 되고요. 대화는 어머니가 하되 양질의 오디오 자료나 이용해서 양질의 인풋을 주신다면 아이는 대화는 대화의 스킬로서 배우고 또 좋은 발음은 오디오 테이프 같은 걸 통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시도를 안 하시는 것보다는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. 네. 정 안 되면은요, 예전에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던 그 어머니 한 분 기억나는데요. 자기는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, 어떤 방법을 썼냐면 무조건 잘한다. 무조건 칭찬을 해줬다. 무슨 영어 한마디만 하든 뭐 한 문장을 하든 하여튼 나보단 잘했으니까. 네, 계속 아이한테 칭찬을 해줬더니 아이가 점점 이제 용기가 생겨서 더 영어 공부에 흥미를 갖더라는 얘기를 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. 맞습니다. 그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너무 좋아요. 예. 네, 칭찬해주는 거 너무 좋습니다. 네.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3학년부터 우리가 영어 교육을 시작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선행 학습을 한 다음에 학교에 보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네. 그러니까 한 반에서 영어를 정말 잘하는 학생들도 있고, 그러니까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BC 알파벳도 모르는 학생들이 있는데요. 네. 그 갭을 어떻게 극복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? 그 현장 교실에서요. 교실에서요. 네. 교실에서는 사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친구들을 왜 저희 모둠이라고 해서 나눠서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중간 레벨을 가지고 교사가 갖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. 하지만 어떤 주제가 있다고 했을 때요. 어떤 주제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친구들은 단어 정도 같은 활동을 할 때 뭐 말풍선에 단어 정도 활동을 채울 수 있다면 어떤 다른 친구는 그런 문장으로 쓸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학교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사실적으로 서로 다른 활동을 한 교실에서 진행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같은 주제를 편차를 조금 주셔서 할 수 있는 거. 그래서 고학년인 친구들, 고 레벨이 높은 친구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점검하고 또 레벨이 조금 낮은 친구들은 시간을 조금 두면서 차근차근 할 수 있게끔 해서 레벨을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. 또 이제 반 분위기가 좋다면 잘하는 친구와 못하는 친구를 페어하셔서 또 가르치면서 저희 느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래서 친구들이 서로 도와주면서 영어를 학습하게 해주시는 것도 저는 효과적일 거라고 봅니다. 네. 교수님 사실 지금 이제 영어 학습법, 초등학생들의 그 학습법을 이제 저희 계속 좀 얘기를 했고 좀 구체적인 부분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초등학생은 일단은 영어에 대한 그 친밀감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싶거든요. 그렇죠. 예. 그 친밀감, 그다음에 이제 영어에 대한 감각. 네. 네, 그런 거.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자신감이 되게 중요한 게 자신감은 그 영어 교육 이런 애들 많이 등장합니다. 자신감 있고 없고에 따라 똑같은 실력인데 자신감 있고 없고에 따라 가지고 스피킹 나타나는 게 굉장히 달라지거든요. 이제 그래서 자신감이라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몇 가지 요소들이 초등의 이제 기본적인 핵심이니까 그쪽에 중점을 둬야 되고 또 하나 초등 이제 3학년 처음 배울 때는 초등 영어 교육에서 가장 확실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영어 스킬은 발음이에요. 발음. 그때 발음을 딱 잡아놓으면은 발음은 평생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, 이제.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하려면 처음에 이제 왜 듣기 위주로 해서 음성 언어로 잘 접한 다음에 그러나 이제 사실 영어라는 게 말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. 9학년 올라가면 중학교 들어가면 당장 문자, 읽기, 쓰기 들어가는데 그것도 중요하거든요, 이제.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일단 음성 언어가 좀 익숙해지면 그다음부터는 재빨리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를 연결시키는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 제일 좋은 건 이제 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파닉스 기법이 상당히 효과적이에요, 이제. 사운드하고 그러니까 소리를
그 문자하고 연결시켜서 읽는 훈련, 내용은 몰라도 돼, 처음에는. 읽을 때. 그냥 근데 소위 그 어센틱하게 그럴듯하게 쫙 읽어가는 거, 리드미컬하게 읽는 것만 훈련시키면은 그러면 초등에서는 충분히 되는 거고, 특히 이제 방학 때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새로운 거 배우려고 하지 말고 영어는 새로운 거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배운 거를 자꾸 연습하는 게 그게 핵심이거든요. 그러니까 특히 이제 사설학원 자꾸 보내는 이유는 자꾸 선행학습이라가지고 보내는데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. 왜냐하면 영어는 반복적으로 나와가지고 훈련이 핵심이지 미리 배웠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, 이제. 그래서 사실 뭐 비싼 학원 보내주는 것보다 배운 거를 다지고 아까 뭐 부모랑 연습하는 게 사실 좀 힘들어요, 이제. 그럴 때는 그 형제들이 있으면 형제끼리 하거나 아니면 그 캠프 같은 데도 왜 뭐 영어 마을이나 이런 데 연습하는 데 많잖아요, 이제. 그 싸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데 가가지고 지난 학기에 배운 거를 어디 가서 연습해보는 거. 이런 쪽에 중점을 갖고 그 여름방학을 보내시는 게 굉장히 그 좋은 학습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.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생각이 난 게 그 형제 자매들한테 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네.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전 언니들하고 이제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언니들이 이제 영어 그 공부할 때였거든요.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팝송이 굉장히 유행일 때라 그렇죠. 그 카세트 테이프를 들으면서 영어를 몰랐으니까 그때는 그냥 한글로 받아 적었었어요. 근데 그때는 그렇게 배우다가 나중에 중학교 가서 그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니까 아 그때 내가 한글로 받아 적었던 게 이게 이 뜻이었구나 이 단어였구나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하나의 흥미 유발이 되더라고요. 맞습니다. 그 당시에 네. 이제 그 다 같은 연배인데요. 그러니까 Let me hear body talk을 그 당시에는 이제 냄비 위에 밥이 타 네, 이렇게 네, 네, 네. 썼던 기억이 나는데. 원티드 뭐를 원페이 뭐 이렇게 하고 네.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거나 초등학생 때는 그런 그 영어에 대한 흥미를 꾸준히 갖게 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. 자, 니콜 선생님, 저희가 여러 가지 여러 좋은 학습법을 우리가 얘기를 해봤는데요.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학이란 한 달 안에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학습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저는요, 어머님들과 아이들이 이제 방학 시작하기 전에 서로 의논을 하셔서 영어에 해야 될 것들을 정하시고 그중에서 꼭 하고 싶은 거 아이들이랑 함께 계획 세우기를 권장을 드려요. 왜냐면 어머니께서 미리 생각하시고 많은 계획을 세우더라도 아이가 소화를 못한다거나 아이는 지금 전혀 이걸 하고 싶지 않고 할 수가 없는데 계획만 세워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되진 않거든요. 그래서 어머니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선순위 파악하셔서 학부모님들께서 계획을 조금 각 영역에 맞게 세우시면 그걸 아이들이랑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계획표를 세우시고 또 계획표를 정리를 하셔서 체크를 하셔가면서 하면은요, 한 달 후에 우리가 얼마큼 성취를 했고 또 얼마큼 늘어났는지 배웠는지를 또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. 그래서 듣기, 읽기, 말하기, 쓰기 부분을 다 골고루 조금 잘 할 수 있게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뭐 거창한 계획이 필요한 건 아니겠죠. 그렇죠. 그냥 네. 딱 실행할 수 있는 계획 한 가지만 잘 실행을 해도 그 방학 굉장히 알차게 잘 보낼 수 맞습니다. 있다고, 잘 보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자,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니콜 선생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또 이 시간 함께 해주신 한문섭 교수님께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토큰 이슈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. 네. 공상가라고 하면은 왠지 좀 그 뜬금없는 생각들을 하고 실현 불가능한 꿈만 꾸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잖아요. 맞습니다. 네. 예전에 우리가 달을 간다, 하늘을 난다, 다 공상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다 달도 가고 하늘도 날 수 있지 않습니까? 이것이 가능한 것이 다 이런 공상가 덕분이었다라고 하더군요. 예, 그렇죠. 모든 변화와 혁신은 사실 이 공상가들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. 꿈을 꾸는 거는 창피한 게 아니죠. 꿈이 없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다. 예, 우리 아이들의 꿈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시는 것도 참 좋은 경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토크앤 이슈 여기서 마치고요.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